네, 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효루 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늦은 시간은 또 처음이시죠. 네, 굉장히. 그래서 각오 한마디를 해달라고 작가님께서 툭 적으셔서 각오 한마디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의 시간은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시간에 우리 방송을 시청해주신 분들 더더욱더 중요하고요. 현재 시간 22시 38분인데 현재 시간 방송 시청하신 거 아깝지 않으시도록 소중한 투자 인사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방금 전에 백지가 됐다라고 하시기에는 너무 말씀을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게 전부입니다. 네, 자, 그 다짐 유지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게 마감을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좀 의아하지만 이제 뉴욕 시장이 속한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은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는데 그런 것은 사실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신흥국 시장이나 성장국 시장한테는 불리한 일이지만 미국 자체에게는 긍정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뉴욕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서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다우지수랑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최고가를 갱신할 부분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주요 기술주들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재료 소멸, 이제 단기적인 차익 시현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낮아진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뉴욕 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뉴욕 시장이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주요 기술주들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단기적인 차익은 나왔지만 그 뒤에 발표가 있는 컨퍼런스 콜이나 가이드라인을 봤을 때는 그들의 실적 추이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장 함께 마무리를 지으면서 알아봤는데요. 방금 전에 미국장에서 이제 개장 전 실적들이 발표가 됐는데 캐터필러, 에스티로더 그리고 맥도날드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기업들은 어떤 발표들이 나왔을까요? 네, 먼저 좀 ST 로더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를 했고요. 기초 화장품, 스킨케어, 색조 화장품, 향수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런 부분도 아실 겁니다. 실적 발표 내용은 이제 예측치가 매출이 40억 1,900만 달러였는데 현재 40억 2,800만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뉴욕 기업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측치가 0.54달러였는데 0.88달러로 상당히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런 이유를 보니까 인력을 최대로 5% 이상 감축을 계획하면서 이제 비용을 줄이면서 영업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이제 장 전에 주가가 15%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현재 개장 분위기는 마이너스 0.47%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맥도날드 말씀을 드릴 건데 맥도날드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패스트푸드나 홈서비스 등 제조 판매를 영위를 하고 있는데 실적 이제 매출 전망치가 60억 4,500만 달러인데 60억 4,100만 달러로 예상치를 살짝 하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주당 순이익은 예측치 2.83달러에서 2.95달러를 발표하면서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요. 해당 사유를 살펴보니까 중동 전쟁 영향으로 매출이 일부 누락이 되어서 매출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런 평가가 있고 하지만 이제 레스토랑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고급 메뉴 프로모션 효과 덕분에 주당 순이익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 전에는 마이너스 1%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도 지금 마이너스 0.31%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캐터필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공부하시면서 캐터필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을 대표하는 건설기계 중장비 관련 종목입니다. 매출 전망치는 170억 300만 달러인데 매출이 이제 170억 1000만 달러를 전망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주당 순이익이 엄청나게 상회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4.76달러가 전망이 됐었는데 5.23달러를 발표하면서 기대치 대비해서 크게 상회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높은 가격 이익률은 물론이고 중간 재고 관리를 진행하면서도 최종 판매 추이가 견조하다 이런 것들이 호실적을 발표한 밑거름이 됐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가이던스를 보더라도 2024년 매출은 견고한 실적 수주 아래 2023년과 유사할 것이다 이런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개장 전 거래에서는 4% 이상 상승하면서 시작하는 부분인데 현재는 플러스 2.44% 상승 시작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다. 요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따끈따끈한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화장품 섹터 안에 들어가는 에스티로더였습니다. 하반기에 성장세 가속이 더욱더 강조가 되면서 지금 프리마켓장에서는 18.9% 넘게 두 자릿수 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또 오늘장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나쁘지 않은 출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오늘장의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오늘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행히 이제 제가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선물 시장을 꾸준히 봤고 이제 프리마켓 준비도 봤었는데 일간 변동성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우상향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오늘 아침 9시에 나오면서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줬고요. 그다음에 또 홍해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이 뭐 시리아 반군, 예멘 반군을 하루 간격으로 차례차례 공격하고 있다는 뉴스. 그다음에 어떤 휴전 협정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뉴스가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은 뉴욕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단기적인 한 30분간의 변동성을 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이 되면서 어떤 좀 단기 재료 소멸이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나쁜 것이 없다 보니까 좀 순항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오늘도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FOMC가 끝나면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연준 위원들이 시장 전망에 대한 발언을 당분간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이제 재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뭐 연휴랑은 크게 제한이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매를 맞았다고 할까요? 뭐 CPI나 뭐 PPI나 PC나 이런 그다음에 주요 기술들 실적 발표들이 꾸준하게 상방과 하방에 강한 영향력을 주면서 좀 기초 체력이 좀 다져졌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어떤 미국의 기초 체력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미국 시장이 나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견조한 흐름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FOMC나 CPI, PPI 등 이미 불확실했던 이 시장의 분위기는 그나마 좀 안정된 모습들을 연출해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이제 시작하는 한 주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요 일정들이 쭉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떤 일정들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표들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우선 주요 일정 발표들은 있지만 저번 주나 저저번 주에 비해서는 그렇게 중요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CPI, 뭐 PPI, PC, FOMC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기술주 실적 발표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나올 수 있는 일간 변동성을 크게 보여줄 수 있는 뉴스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뉴욕 시장이든 국내 시장이든 우상향 시켜줄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런 뉴스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의 뭐 투자 뉴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번 주 다가온 뉴스를 보면은 이제 오늘 이제 서비스업 PMI 지수 발표될 거고 뭐 캐터필러나 뭐 맥도날드 실적 발표 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가 이제 화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자동차 기업이 포드 실적 발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수요일에는 FOMC 위원 메스터가 연설이 있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 옵션 만기일 그다음 중국의 CPI랑 PPI가 발표가 되는데 사실 제가 나열을 해드렸지만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뭐 주중에 예정이 되어 있거나 주요 기술주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해당 뉴스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이제 메스터 의원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영향력은 크지 않으신 위원이고요. 그다음에 뭐 호주 중앙은행이나 일본 중앙은행, 그다음에 중국의 중앙은행 이런 나라들의 이제 어떤 금리 발표는 시장이 어지러울 때 영향을 줍니다. 영향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미 단기적 변동이 나왔었고 이제 오후장에 반등하는 모습 봤을 때는 이런 뉴스들이 영향을 주겠지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이번 주 좀 순항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개장 전 실적에 2월 6일 화요일에 일라일이 있는데 요즘 바이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국내 증시에까지도 훈풍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 상당히 많습니다. 뭐 병원을 다니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투자 전문가라면 제약 바이오 관심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하고 있고 제약 바이오의 장점이자 단점이 시장의 방향성과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단순하게 기대감으로만 상승하는 기업이었다고 하면은 제가 아마 긍정적으로 말씀 못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이제 주가 수익률도 이제 산출되고 있고 주기적으로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뭐 이제 위고비나 이런 판매 실적을 통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괄목할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라릴리 같은 경우는 대장급 종목답게 퍼가 110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걸 떼고 보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크게 관여치 않는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도 일라릴리 같은 경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2등으로는 노보노디스크를 들겠는데 퍼가 35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라릴리보다 안전한 게 맞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지금 주가는 일라릴리에 비해서 조금 약세를 보여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약바이오를 투자한다고 하면 이제 기준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는 잠깐 멀어졌지만 전 중장기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투자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뉴욕 시장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 동향이나 주가 추이를 봤을 때는 대장주를 공략해 보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비만 치료제가 이제 큰 히트를 치고 있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국내 증시에는 관련주가 직접적인 관련주가 없다 있다는 각각의 전문가들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팀장님은 직접적인 관련주나 이게 국내주들의 훈풍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없지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일라릴리 같은 경우 이제 펩트론이 정확히 기업명을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제약 기업과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기술 수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밝히기 전까지 연관성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설사 제가 내부 정보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아마 뭐 2분기나 3분기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일단 국내에는 이제 한미약품이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가 나와 있고 이것도 증권사 리포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 비만 당뇨 치료제 하면은 이제 조금 효력이 짧기 때문에 주사를 이제 주기를 빨리 맞아야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관련주 인벤티지랩이 나오는데 인벤티지랩도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리포트를 보면은 국내 대형 제약사와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납품을 할 것이다. 근데 그 장기 지속형 주사자의 용처는 비만 당뇨 치료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퍼즐을 맞춰보는 거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비만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무엇이고 이 인벤티지랩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국내 제약사에다 납품한다는데 뭘까? 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투자 인사이트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관련 종목들 봤을 때 저는 이제 한미약품이랑 펩트론이랑 인벤티지를 보고 있는데 아직은 투자분들 투심이 거기까지 오진 않은 것 같아요. 한미약품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한미약품이나 종근당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 그대로 들어오고 있고 펩트론이랑 인벤티지랩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셨다가 조금 윤곽이 투명해지면 그때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바이오 관련된 이슈가 많은 만큼 바이오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 함께 알아봤습니다. 올해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팀장님? 과연 제가 올해 증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믿으실까요? 네, 한번 소신껏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오늘 첫 출연이지만 이제 주기적인 출연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얼마든지 수정을 해드릴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주식시장은 중장기적 우상이 할 거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좀 단기적인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는 상당히 있다. 그리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좀 가장 근접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러우 사태나 홍해 리스크, 중국과 대만 간의 지정학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 총선 앞두고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단기적인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러시아 대선이 3월에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는데 사실 러시아 대선은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꾸준하게 발생할 텐데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에 좀 면역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나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가 좀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매일매일 뉴스가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역 경선에서 이기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공화당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경선을 이기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올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경선을 이길 때마다 언론에서 뉴스를 계속 내놓더라고요. 뭐 히토류 관련해서, 뭐 철강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아직 대통령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안 됐는데도 발언이 나올 때마다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반도체 종목들이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말까지 우상향할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뭐 엔비디아나 뭐 MS나 애플 등 전방 기업들이 이 AI 소프트웨어 필두로 점진적인 우상 실적을 보여줄 거니까요. 근데 중간중간 찬물을 뿌린 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투자자니까 그 부분을 영악하게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좀 혼란스러운 시장 안에서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꾸리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는 포트폴리오의 전략을 어떻게 잘 분배를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확실하게 포트폴리오에 대한 운용 전략의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그래도 조금 공격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 섹터의 60%, 그다음에 경기 방어 섹터의 20%, 인버스 상품의 10%, 현금 10%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달리해야 되고 나의 입장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시장이 제가 방어 섹터랑 인버스에 조금 무게를 주는 이유는 뉴욕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최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눌림목을 만들고 있기보다는 눌림목을 만들고 박스권 중단부까지 갔기 때문에 경기 민감 섹터를 좀 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가 비중을 저렇게 해놨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방어 섹터를 투자하고 인버스를 투자했을 때 이제 시장이 상방으로 가더라도 경기 민감 섹터가 60%이기 때문에 좀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하방으로 가더라도 경기 민감 섹터 중에서도 아마 실적이 안 나오는 테마주를 60% 채우시면 안 계실 겁니다.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로봇, AI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채우시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지금 시장이 아직 뭐 하방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시장도 밑골이 달려 있고 뉴욕 시장도 지금 강보합권에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이렇게 뭐 약세를 보일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뉴스가 시장에 작용되면서 하방으로 갔을 때는 인버스나 경기 방어 섹터 일부 수익을 챙긴 다음에 경기 민감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텀을 길게 둔다라고 하면은 성장 모멘텀 많으니까 충분히 좀 꺼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다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투자 비중이 거의 뭐 80%, 90% 육박하실 거고, 뭐 2차 전지나 전기차에 좀 투자 비중이 많이 있으실 텐데,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15% 정도의 배치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마이너스 20%나 마이너스 30% 정도 평가율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투자 전략을 수정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별로 이제 관심 종목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미국 종목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 가장 눈여겨보실까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도 뭐 M7이 작년에 우리 증시를 미국 증시를 쭉 이끌어줬다 했지만 또 올해는 AI 관련된 종목들이 또 키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팀장님,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 가장 올해 유망하다라고 보실까요? 네, 저는 뭐로 가도 대장주를 공략을 해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퍼가 35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퍼가 85가 넘어가고 있고,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퍼가 110에서 2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코스닥 IT 소프트웨어 업종 퍼가 550에 달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뭐 일봉으로나 주봉으로나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보이시겠지만 펄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MS가 향후 보여줄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대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실적 발표 결과는 아마 아실 겁니다. 기대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뒤에 대한 가이던스가 상당했습니다. AI 관련 기대감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MS와 오픈 AI가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에 공동 투자 나서면서 다시 한 번 더 성장성의 날개를 달을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더 나왔다. 그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2023년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블리자드를 인수했죠.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했는데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AI 관련 매출, 생성형 AI 기반 제품의 판매 호조를 기반으로 분기별 매출이 평균 15%씩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증권 계통이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 기업으로 제가 애플이랑 AMD 준비를 해왔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비전 프로랑 아이폰 iOS 18의 AI 탑재 기대감 이 부분 체크를 해보시고요. AMD 같은 경우는 좀 매매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매매를 해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간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그다음에 AMD에서 만들고 있는 CPU랑 GPU에 대해서 성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퍼가 335 정도 되니까 투자 판단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신기한 게 엔비디아가 빠졌거든요. AI의 대장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AI가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 625에서 800달러까지 상향했다, 매수 유지한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엔비디아는 당연히 시청자분들 계좌에 들어있을 줄 알고 준비 안 했습니다. 근데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좀 6개월 뒤, 1년 뒤를 본다라고 했을 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난다고 엔비디아에 대한 성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약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약간 시시가 됐던 부분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에 퍼가 400 정도 됐습니다. 지금 80 정도 나와 있는데 이 440에서 80으로 오면서 조금 그 엔비디아에서 나오고 있는 가이던스가 소폭 위축이 됐습니다. 원래는 생산량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배가량 생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요즘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했던 게 아무래도 좀 미국에서 중국의 저가용 GPU를 좀 견제한다는 뉴스,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발 반도체를 견제한다는 뉴스, 뭐 관세를 부과한다는 뉴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얘기를 안 한 것뿐이지 목표치를 낮추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은 엔비디아의 좀 단기적인 차익 시현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매매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사셔도 되겠지만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뉴스가 나왔을 때 엔비디아의 반응을 보고 눌림목에서 공략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굳이 하나를 픽하자면 MS와 MS와 엔비디아 굳이 하나를 꼽자면 어떤 거를 팀장님께서는 더 선호하시나요? 네, 저는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보다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 편을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들죠. 저는 네. 안정성 관점에서 전 MS를 탑픽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MS 탑픽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 브리핑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좀 지지부진한데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게 좀 기준 시장이 아닌 것에 대한 서름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GDP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제 선진국에 들어가도 되는 대열이지만 어떤 좀 기준이 살짝 미흡한 부분 때문에 이제 신흥국 시장이 있는데, 신흥국 시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떤 일간 변동성, 뉴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수출업에 의존되는 비중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수보다는 그 주변 국가들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조금 아쉬운 결과지만 오후장을 봤을 때는 그렇게 아쉬운 모습은 아니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정말 우리가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장세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시간 오전 9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일간 낙폭을 조금 키웠는데, 다행히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 선고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낙폭을 거의 마이너스 1.5%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약범권까지 좀 낙폭을 줄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있고요. 수급 동향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전기전자 부분에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상반된 수급이 들어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에 관심이 밀리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전반적으로 나왔는데 매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밑골이 달려 있고 오늘 뉴욕 시장 마감 결과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설 연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횡보하거나 강보합권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내내 저 PBR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관심 섹터 어디로 보시고 계시나요? 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섹터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다니. 그쵸. 그래서 일단 저 PBR과 자동차 쪽에서 골라봤고요. 저는 이제 저 PBR과 자동차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라도 조금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섹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인프라나 식품 쪽도 좀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오전장에 조금 단기적인 차익실을 나왔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있겠지만 이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증시 저평가 해소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단기적인 재료 소음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차익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오늘 단기적인 차익실을 나온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저 PBR 관련주 조금 이제 경계를 하면서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낙폭을 상당히 줄인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현대차, 기아, 삼성물산, 메리츠 금융지주, 기타 금융주들 이런 종목들 수급을 보면은 오전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는데 오후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여전히 저 PBR 관련 종목들 좀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금융주랑 통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었고 자동차는 이제 막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오른 종목들 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 SL, 서현이와 이런 종목들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아랫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제 막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 PBR과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 나는 조금 매매를 잘 못해 좀 너프하게 모았다가 다음 주에 수익 청산할래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인프라나 식품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의 실시간 질문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실적 발표들이 나왔다 했고 에스티로더가 너무 잘 나왔어요. 지금 에스티로더 주가 개장 전부터 16.9%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내 그러니까 내일 눈을 뜰 때 화장품주들이 영향을 받으면 그 안에서 저 PBR 관련주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화장품주 중에서 이제 저 PBR 관련 종목들은 딱히 떠오르지 않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런 종목들은 크게 권해드리지 않고요. 저는 이제 CMO 기업들, 이제 CDMO 기업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그다음에 CNC 인터내셔널이나 IP메일, SC 이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게 즉석 돌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차트랑 수급을 못 봤어요. 그래서 잠깐만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충분히 보실 시간 보내드리고 제가 하나 그동안 그런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트럼프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 언급해드리고 싶었던 게 트럼프가 언론에 등장하는 횟수가 실제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관세에 대해서 60%라는 숫자를 꺼냈을 정도인데 이번에 트럼프가 파월을 재임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파월 입장에서는 물가보다는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라는 점도 함께 전반적인 시장을 판단하고 보실 때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제 한번 보셨나요? 네, 토픽 나왔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토픽은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이제 화장품 유통업을 영위하고 역직구라고 유명한 기업입니다. 실적이 정말 호실적 나오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작년에 의해서 올해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시장이 이기는 종목 없다고 1월 중순부터 조금 약세는 나오는 부분인데 일봉 차트는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수급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막 사기 시작했으니까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에서 안전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이라 한다면 CNC 인터내셔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 60일선 부근에서 이렇게 돌리는 모습 보고 접근해 보시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쭤봐도 짝짝짝 대답해 주시는 팀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팀장님 이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